안녕하세요. 건강한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오늘의 톡 뉴스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매주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할게요. 약국에 가셨을 때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비타민 코너에 서서 뭘 사야 할지 몰라서 한참 서 계셨던 적. 비타민 C, D, 오메가3, 칼슘, 마그네슘, 루테인, 코엔자임 Q10? 이름도 어렵고 종류도 너무 많습니다. 도대체 다 먹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몇 가지만 먹어도 되는 건지. 영양제 하나에 몇만 원씩 하는데 잘못 사면 돈만 버리는 것 같고. 오늘 이 고민 완전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50대 이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제 딱 5가지만 정리해 드릴게요. 이 5가지만 챙기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생각하셔도 충분합니다. 먼저 왜 50대부터 영양제가 필요한지 말씀드릴게요. 50대가 되면 우리 몸은 조용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근육이 줄고 뼈가 얇아지고 소화 흡수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밥만 잘 먹어도 충분했지만 50대 이후에는 음식만으로 채우기 어려운 영양소들이 생깁니다. 특히 비타민 D와 칼슘은 음식으로 하루 권장량을 채우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양제가 필요합니다. 치료제가 아니라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보충제입니다. 약처럼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것도 아닙니다.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채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 비타민 D입니다. 50대 이후 한국인에게 가장 부족한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D입니다. 실제로 국내 성인의 70% 이상이 비타민 D 부족 상태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뼈를 튼튼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근육 기능에도 꼭 필요합니다.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뼈가 약해져서 골절 위험이 높아지고 근육이 쉽게 피로해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에 자주 걸리고 심하면 우울감이나 무기력함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면 피부에서 만들어지는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외출이 줄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경우가 많아서 햇볕으로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800에서 1000IU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과하게 먹으면 독성이 생길 수 있으니 하루 4000IU는 절대 넘지 마세요. 두 번째, 오메가3입니다. 혈관 건강에 가장 중요한 영양제입니다. 오메가3는 등 푸른 생선인 고등어, 연어, 청어 같은 생선 기름에서 추출합니다. 혈중 중성지방을 낮추고 혈액을 맑게 해주며 혈관 속 염증을 줄여줍니다. 50대 이후에는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가 오래되면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메가3는 바로 이런 혈관 노화를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루 500에서 1000mg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선을 일주일에 2~3번 드시는 분들은 적게, 생선을 거의 안 드시는 분들은 좀 더 챙겨 드세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오메가3는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수술 2주 전부터는 중단하시고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드세요. 세 번째, 칼슘과 마그네슘입니다. 이 2가지는 항상 함께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칼슘은 뼈와 치아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50대 이후에는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이 줄면서 뼈 손실이 급격히 빨라집니다. 골다공증은 증상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골절로 나타납니다.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척추가 무너지거나 가볍게 부딪혔는데 손목이 부러지는 경우가 바로 골다공증 때문입니다. 칼슘은 하루 1000mg이 권장량입니다. 그런데 칼슘만 먹으면 흡수율이 매우 낮습니다. 마그네슘이 있어야 칼슘이 뼈로 잘 흡수됩니다. 마그네슘은 300에서 400mg이 권장량입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이 함께 들어있는 복합 제품을 고르시면 편합니다. 네 번째, 비타민 B군입니다. 비타민 B군 안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50대 이후에는 특히 B1, B6, B12가 중요합니다. 비타민 B군은 피로 회복, 신경기능 유지, 빈혈 예방에 꼭 필요합니다. 이유 없이 피곤하고 손발이 저리고 입 주변이 헐거나 갈라지신 분들, 이런 증상이 비타민 B 부족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B12는 50대 이후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50대가 되면 위산 분비가 줄면서 음식으로 B12를 흡수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B12가 부족하면 손발 저림, 기억력 저하, 심하면 빈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채식 위주로 드시는 분들은 B12가 더욱 부족하기 쉽습니다. B12는 동물성 식품에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B군은 수용성이라 과잉 복용 걱정이 적은 편입니다. 남은 양은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마지막 5번째, 유산균입니다. 장 건강은 면역력과 직결됩니다. 우리 몸 면역 세포의 약 70%가 장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50대 이후에는 장 속 유익균이 줄고 유해균이 늘어납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변비나 설사가 잦아지고 배가 더부룩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유산균을 꾸준히 드시면 장 환경이 개선되고 면역력도 함께 높아집니다. 유산균 제품을 고를 때는 CFU 수를 확인하세요. CFU는 살아있는 균의 수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100억 CFU 이상인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유산균은 식후에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공복에 드시면 위산의 균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냉장 보관이 필요한 제품은 상온에 오래 두면 균이 죽으니 보관에도 신경 써주세요. 마지막으로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영양제는 약이 아닙니다. 많이 먹는다고 더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도 본인 상태에 맞게 필요한 것부터 하나씩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비타민 A, D, E, K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몸에 축적되기 때문에 과잉 복용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혈압약, 당뇨약, 혈액 희석제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은 영양제를 추가하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영양제가 약 효과를 방해하거나 부작용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5가지 영양제를 정리해드렸습니다. 비타민 D, 오메가3, 칼슘과 마그네슘, 비타민 B군, 유산균. 한꺼번에 다 시작하기 어려우시면 비타민 D와 오메가3부터 시작해보세요. 이 2가지가 가장 기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로 다뤄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혈압약, 정말 평생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이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진료나 의학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진단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